루마니아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의 한복판에서 한국산 전차가 또 한 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1차 흑표 전차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린 지 불과 몇 달 만에 루마니아 정부가 무려 10조 원을 투입해 K2 흑표 전차를 대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유럽 방산업계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치열한 로비 속에서도 루마니아는 끝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9월 29일 루마니아 군사매체와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216대의 전차와 18대의 지원 차량을 패키지로 도입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6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미 자국 의회에 관련 요청서를 제출했고 의결만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대로템과의 계약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낡은 소련제 전차를 교체하는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1단계에서는 미국으로부터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했고 이번 2단계에서는 한국의 흑표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력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즉 공중전력은 미국, 지상전력은 한국으로 양분된 셈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루마니아의 흑표 도입은 폴란드와의 연합 전력 강화, 그리고 나토 내 지상 방어 체계의 중심이 한국 기술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경지대에 배치될 예정인 이 전차들은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최전방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흑표 전차의 유럽 수출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흑표 대신 스웨덴의 CV90 경전차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마니아가 대규모 도입을 확정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럽 각국이 다시금 한국산 전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단순히 싸서 한국 전차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에서 입증된 기동성과 내구성, 그리고 현대로템의 빠른 공급 능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적인 운용 경험이 루마니아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한국형 전차 르네상스가 유럽 대륙 한가운데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흑표 전차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선,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서방으로 확산되는 지금 루마니아는 더 이상 낡은 전차로는 자국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미국으로부터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며 나토의 표준을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강력하지만 유지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특성상 연료 소모가 크고 정비 비용도 높았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폴란드의 사례를 연구한 끝에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흑표 전차가 훨씬 경제적이며 기동성에서도 앞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180대를 도입하며 운영 중이었고 루마니아는 그 데이터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흑표 전차 녹한의 동유럽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고 엔진율 역시 우수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수출용 에이브람스에는 핵심 장비인 우라늄 장갑과 고성능 탄약을 제외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즉 가격은 2배 이상인데 성능은 제한된 버전이었던 것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이런 조건에서 추가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제시한 가격은 25억 달러, 약 3조 원이었는데 이는 폴란드가 흑표 180대를 4조 4천억 원에 구매한 것과 비교해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전차 한 대당 단가로 보면 흑표가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는 경제성과 성능,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고려한 결과 흑표 전차를 216대에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이브람스는 1차 사업으로 끝나고 2차 사업부터는 완전히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흑표 전차의 선택은 루마니아 군의 전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은 루마니아가 제기한 각종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과 산악지형 테스트, 광학조준 장비 성능 검증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동일한 교범을 사용하기로 하며 나토 연합군 내에서도 한국형 전차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럽방위 체계 속에서 한국 기술이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독일과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동유럽 시장이 이제 한국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선택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보는 상징적인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무기를 택하지 않는다. 바로 이 메시지가 흑표 전차를 통해 명확히 전달된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흑표 전차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단순한 무기 경쟁 이상의 절박한 안보 상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러시아는 낡은 전차를 모두 소진한 뒤 최신형 T-90S 전차의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능동방어 체계와 강화 장갑을 적용해 방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이미 연간 300대 이상의 신형 전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북한을 통해 부품을 조달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마니아는 국경 너머 몰도바의 친러시아 세력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을 경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러시아군 수천 명이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주둔 중이며 흑해를 통한 상륙작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제2 전선을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을 통해 루마니아로 진입한다면 수도 부쿠레슈티까지의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루마니아는 기갑전력 강화를 절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는 전통적으로 공군과 방공 능력에 집중해왔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우선 도입하며 하늘의 방패를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현실로 다가오자 공중 우위만으로는 국토를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드론과 자폭 공격, 그리고 전차 돌파 전술은 방공망을 우회하며 기동부대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루마니아 군 수뇌부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상에서 버텨야 하늘을 지킬 수 있다. 이후 루마니아는 기갑부대를 재정비하며 흑표 전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위교리를 수립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흑표를 실전에 배치해 우크라이나 전선 지원에 기여한 사례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공동전술 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흑표 전차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협력을 넘어 동유럽 나토 전선의 한국형 전차연합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수록 루마니아의 전차 도입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루마니아는 단기간 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한국 현지 생산분으로 바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현지 공장을 구축해 자국 내 생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루마니아의 한 군사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그림자 속에 있다. 그 말처럼 흑표 전차는 루마니아의 생존 전략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군사 지도자들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은 어디인가?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 체코와 헝가리까지 한국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의 선택은 단지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유럽 동맹의 새로운 방패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은 지금 조용한 군비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하나같이 러시아의 위협을 실감하며 전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180대의 흑표 전차를 실전 배치했고 추가로 수백 대의 2차 물량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루마니아의 이번 결정은 그 흐름에 완전히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유럽의 전차 시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람스, 그리고 한국의 흑표가 3분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스웨덴의 CV-90 경전차를 선택하며 흑표를 탈락시켰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CV-90은 가벼운 장점을 갖고 있지만 대당 가격이 100억 원이 넘고 방어력에서는 중전차에 비할 수 없습니다. 반면 루마니아는 실질적인 전면전 상황을 상정하고 중전차 중심의 체계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헝가리와 체코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를 주문했지만 독일 내 생산 지연으로 인해 5년째 제대로 된 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이 점을 면밀히 검토했고 흑표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로 공급 안정성을 들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내에서 가장 빠른 납기 신뢰도를 입증했습니다. 이제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공동정비, 훈련,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곧 유럽 내 한국형 방산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양국은 나토 소속의 합동 기갑사단을 구성해 흑표 전차를 전면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 서부 전선에 대한 억지력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전차 운용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흑표는 단순한 수출품을 넘어 나토 내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흑표의 기술적 우수성은 폴란드군이 실전에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한겨울의 혹한에서도 안정적인 엔진 시동, 강력한 서스펜션, 자동장전 시스템의 완벽한 작동은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폴란드군의 전차병들은 이 전차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차의 신뢰성은 생존율과 직결됩니다. 루마니아는 바로
그 신뢰를 샀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루마니아의 도입 결정은 유럽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방산국이 아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의 군사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한국은 유럽 전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유럽 안보 지형의 재편입니다. 흑표 전차는 이제 단지 전투 장비가 아니라 동맹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흑표 전차 도입 사업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현지 생산이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기술 이전, 부품 현지화, 그리고 생산 협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흑표 전차 216대를 자국 내에서 조립 생산하기로 하며 주요 부품의 60% 이상을 현지 기업이 담당하게 됩니다. 현대 로템은 차체 조립과 품질 관리, 그리고 MRO, 정비, 수리, 운용, 기술까지 전수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단순한 구매국을 넘어 유럽 내 제2의 생산기지가 되는 셈입니다. 루마니아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자국의 방산산업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 T-72 전차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TR-85 전차로 한때 동유럽 상위권의 전차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이후 투자가 줄며 명맥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흑표 도입을 계기로 루마니아는 다시 한번 방위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국가 산업 재건 사업으로 정의했습니다. 현대 로템 역시 이번 협력을 매우 전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두 나라의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유럽 내 물류와 정비망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현지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학교가 신설되었고 루마니아에서도 동일한 훈련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구조는 향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주변국으로의 확산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MRO 주권을 확보합니다. 과거 에이브람스 도입 때는 모든 정비와 부품 교체를 미국에 의존해야 했지만 흑표 전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루마니아 현지 기업이 직접 정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운용 효율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지비 절감뿐 아니라 부품 수출까지 가능한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우리는 이제 전차를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는 유럽 방산 질서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기존 방산 연합이 주도하던 시장에 한국형 기술 협력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동맹 구조는 이미 K-디펜스 블록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 산업적 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루마니아가 이 블록의 중심에서 직접 전차를 생산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무기 시장에서 한국은 외부의 공급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내부의 생산자로 들어섰습니다. 루마니아 공장에서 조립될 첫 번째 흑표 전차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자 유럽 방위산업 지형을 뒤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흑표 전차 도입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세계 방위산업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대규모 전차 수출국이 되었으며 흑표 전차는 유럽 나토 회원국의 새로운 표준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유럽 대륙 한가운데에서 그 위상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결단은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체코와 헝가리는 이미 흑표 전차의 성능과 현지 생산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과 노르웨이도 장기 교체 사업의 후보군으로 한국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 내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전통적인 방산 동맹이 독점하던 시장이 이제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로템의 빠른 납품 체계와 품질 관리 능력은 유럽 내의 서기적 같은 속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루마니아의 결정은 한국에게도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방산 수출은 단발성 계약에 그쳤지만 이제는 장기 유지 보수와 기술 협력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흑표 전차의 성공은 앞으로 KF-21 전투기,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등 다른 한국산 무기체계의 유럽 진출에도 강력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 내부에서도 이번 계약을 국가적 성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불안정했던 안보 상황 속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안정과 자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은 이제 우리는 한국처럼 싸우고 한국처럼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신뢰의 이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유럽 언론이
현대 로템을 유럽의 새로운 전차 제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유럽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술이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형성된 K-디펜스 네트워크는 더 이상 일시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차, 전투기, 자주포는 이제 유럽 방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다음은 어디인가? 유럽을 넘어 중동, 아시아, 남미까지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선택은 단지 한 나라의 결정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목격한 K-디펜스의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루마니아의 흑표 전차 공장에서는 첫 번째 차체가 조립되고 있습니다. 엔진에 금소금이 울리는 그 현장은 한국이 만든 새로운 역사의 첫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한국형 전차가 유럽을 지배